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만 보면은 좀 간단하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필렛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필렛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우리 팔로우미라든지 아니면은 라운드 코너나 이런 걸로 구현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려 보십시오. 그려 보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패러럴 프로젝션 해주시고 단위는 자 센티미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 선택을 하러 들어왔는데 화면이 조금 달라졌죠. 제가 이번에 스케치업을 202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4, 5가지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우리 작업하는 것과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스케치업은 뭐 업그레이드를 해도 획기적으로 뭐 기능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가지 좀 편리한 거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히든 지오메트리 볼 때 다른 거 숨겨져 있는 거 하이드 시킨 것도 같이 다 보이니까 보기가 상당히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 모양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리 그려 놓겠습니다. 그려 놓은 다음에 아까 좀 까다롭다는 부분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다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면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면을 다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스케치업에서 면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평면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라인만 한번 그어줘도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면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은 일일이 다 선을 그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럴 때 한꺼번에 일괄로 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쓰는 루비 중에 메이크 페이스라는 루비가 있죠. 자, 이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한 번에 면을 만들어 줍니다. 즉 면을 만들 부분을 다 선택하고 클릭만 하면은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단지 메이크 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0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0 버전은 아직까지 무료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루비를 찾아보면은 면을 만든 루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제너레이터 페이스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자, 이걸 해도 똑같이 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이제 툴바가 없고 메뉴에 숨어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쓰는 루비 중에 JHS 파워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쓰는 루비가 될 건데 자, 여기에도 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페이스 파인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꼭 메이크 페이스 이 루비를 찾으려고 안 하셔도 면을 만들어 주는 루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빼고는 제가 기본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빠진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홈이 파여져 있죠. 자, 이 홈은 이런 식으로 원뿔 형태로 파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원뿔을 우리가 그리려면은 원을 그려놓고 삼각형을 그려서 팔로미로 돌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죠. 스케일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찾아놓고 4mm죠. 그러면 2mm만큼 그려주시고 얘는 잠시 숨겨두시고 자, 길이가 2mm입니다. 2mm만큼 뽑아내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스케일 툴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키 누르면은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아주면은 자, 끝부분이 아예 덜 모였죠. 요것도 보시고
예,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원뿔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얘 그룹 잡고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것도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은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위에 삼각형을 그려서 팔로미로 돌려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만 남았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일단은 몸통이 원통이죠. 원통 곡면으로 되어 있고요. 곡면 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업 기본 툴로는 우리가 곡면 위에 스케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곡면 위에 스케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가 그 곡면 위에 스케치하는 루비가 있죠. 툴손 서페이스라고 그 루비를 사용을 해도 될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투영이라고 있습니다. 투영 프로젝션이라 그러죠. 어떤 물체를 비추는 거죠. 비추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형태를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툴손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루비는 제가 숨겨놨기 때문에 다시 꺼내야 되겠죠. 자, 이 루비 많이 보셨죠? 이 루비는 곡면 위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 원, 삼각형, 타원 이런 걸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얘를 쓸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대상이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를 써서 그리더라도 곡면 위에 그리는 효과는 없고요. 우리 기본 툴로 그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그룹을 풀어주시고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치수대로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곡면 위에 정확하게 그리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뭐 똑같이 한다면은 얘는 복사를 하나 하면 되겠죠. 자, 이 방향으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물론 웰드에서 지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물론 치수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투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요. 얘는 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투영인데 투영. 사실 스케치업에서는 투영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고 다른 툴에서 이제 투영이라는 말을 쓰죠. 프로젝션이라고도 하는데 스케치업은 투영이란 말 대신에 드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드롭을 쓰기 위해서는 드롭 기능이 있는 툴을 꺼내야 되겠죠. 스케치업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드롭 툴은 샌드박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꺼내보죠. 자, 이 루비는 이제 이 툴은 보통 지형지물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지형지물 위에 우리가 어떤 스케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쓰이는 그 루비인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부분이죠. 자, 드레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레입, 드롭이죠, 드롭.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스케치된 형태를 아래쪽에 투사시켜서 그 모양 그대로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투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투영시킬 형태를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자, 적당한 위치에 한 50mm 정도. 자, 여기에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자, 이게 이제 스케치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 제가 하나 그리죠. 적당한 크기로 하나 그려주시고 자, 지금도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우리가 투영시킬 형태를 여기에 스케치를 했습니다. 투영은 말 그대로 드롭이기 때문에 반드시 탑에서 다운으로 그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투영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구는 것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클릭하면은 자, 작업이 됐죠. 됐는데
뭔가 좀 미완성이죠, 그죠? 여기 안 그려졌습니다. 자, 제가 샌드박스에 있는 드롭 기능을 써보면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급격한 그 아크로 되어 있을 때는 경사가 이럴 때는 안 비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얘 대신에 제가 따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닫아 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자, 꺼내 보겠습니다. 얘는 이름이 슈퍼 드레이브입니다. 드레이브. 자, 드롭을 하는 전문 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아직까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슈퍼 드레이브라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어떤 경우라도 드롭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얘는 이제 쓰실 때 우리 그 샌드박스에 있는 드롭과는 다르게 두 개 다 그룹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그룹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릭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자, 밑에 계산하고 있다고 뜨죠.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위에 있는 모양이 아래쪽에 그대로 투사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드레이프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아까처럼 툴손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정확한 형태대로 치수에 맞도록 그려주셔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루비가 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로이파이라고 있는데, 플로이파이 루비는 이제 그것도 이제 공면에 보통 우리가 매핑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것도 투사를 시키는 건데, 그건 이제 확실한 프로젝션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이 형태대로 투사를 시키되 거리에 따른 그 비율대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상을 그 스크린에 비추듯이 확대가 되어서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공면 부분에 우리가 어떤 매트리얼을 집어넣을 때, 매핑을 할 때 그때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슈퍼 드레이브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시작 위치를 봐야 되겠죠. 10mm, 5.5, 6mm 하면은 21.5mm죠. 그리고 자, 이 간격은 25mm. 자, 크기가 3mm, 5mm입니다. 그러면 3mm니까 1.5. 여기도 1.5. 자, 이 5mm니까 1mm만큼 옵셋으로 빼주면 되겠죠. 1mm 빼주시면은 이 간격이 5mm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필요가 없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룹을 잡아서, 자, 마우스가 이게 게이밍 마우스인가 그래가지고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은 이 마우스 포인터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게 헷갈립니다. 다시 하나, 둘, 요게 맞겠죠. 자, 슈퍼 드레이브 선택하시고 1번, 2번. 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이제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밖에 빼내놓고 이 형태대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얘는 숨겨주시고 복사한 거를 그 자리에 붙여넣게 해주시고요. 자, 얘를 이제 이 형태대로 가공을 하면 되겠죠. 자, 중심을 찾기 위해서 라인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아래쪽에 아크를 그려야 되겠죠. 자, 아크 부분이 보시면은 이게
자, 좀 더 확대할까요? 자, S라인입니다. S자로 되어 있죠. S자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1mm죠. 그리고 미드 포인트가 여기죠. 자, 아크 툴 선택하시고 미드 포인트 찾아서 탄젠트 될 때 클릭, 그리고 여기도 클릭.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복사하시고 뒤집어야죠. 플립으로 레드.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 부분도 여기에 스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만들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웰드를 해서 복사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다 연결해서 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곡면이기 때문에 그냥 면을 만들 수는 없고 우리 그 컵이 로프트에 있는 스킨 컨토스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요도 웰드를 해주시고 자, 스킨 컨토스 꺼내야죠. 컵이 로프트 꺼내고, 자, 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는 그룹을 풀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작업을 해야죠. 이쪽도 웰드 하시고,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래쪽 면은 안쪽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죠. 예,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도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 개의 도형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그룹 잡아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널 페이스는 잡아주시고 면 뒤집어진 거 바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솔리드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 개는 완성을 했죠. 자, 숨겨뒀던 거 한번 불러보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서브 트랙 1번, 2번. 자, 작업이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간단하죠. 물론 뭐 이런 뭐 형태를 우리가 스케치해서 이 형태도 그려가지고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했지만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지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죠. 자, 제가 한 개만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죠? 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제거하기 전에 8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여기에 올려놓고요. 자, 스냅이 잡히겠죠? 네. 자, 여기에 로테이트 툴로 복사를 하죠. 이게 8개니까 45도 곱하기 7.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숨겨놓고, 자, 이 그룹을 풀어서 전체를 한 개의 그룹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룹 풀었죠. 전체를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고요. 체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자, 그리고 불러내서, 자, 이거를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해보죠.
이게 아마 개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이 끝나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외견상으로는 뭐, 아하. 이거는 면이 깨진 건가요? 아니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면이 깨지면서 이게 분리가 안 됐다, 그죠? 자, 요건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다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제대로 지오메트리 생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모델링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한 개, 두 개가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죠. 다시 돌아가서, 예, 작업적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100배 정도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배 정도 확대를 했고요. 확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아까 문제 생겼던 부분들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됐죠. 그리고 자, 솔리드 확인해 보죠. 솔리드 잘 돼 있고요. 자, 솔리드가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도 없겠죠. 예, 문제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했는데, 물론 제가 작업한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했고요. 아마 저보다 더 실력 있는 분들은 또 쉽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됐고요. 요거는 뭐 색깔은 안 넣어도 되겠죠. 굳이.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